이거는 집행유예가 없어요. 근데 그거 플러스 알파가 돈인 거죠. 그러면 검찰에서도 안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안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느낌 좋은 변호사 느조 필변입니다. 오늘은 형사 합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때 해야 되나 요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의를 보는 과정들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합의 과정은 예를 들어서 수사 단계, 뭐 경찰 단계 이전이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원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원도 1심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2심에서도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합의를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라고 해봐요. 그러면 구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강간이다 예를 들어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빠른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합의를 잘해가지고 피해자의 진심 어린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검찰에서도 안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소유예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구속 상태면은 구속에서 풀려나는 거고, 구속이 아니었으면 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감옥에 안 가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같은 돈을 쓸 거라면 그렇게 빨리 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저희 정말 성공 사례 중에 주거 침입 강간이 있었거든요. 여자 집에 들어가서 강간을 했어요. 이거는 집행유예가 없어요. 법정형이 7년 이상이라서 일단 법원에 가면 3년 6개월은 예약하고 가는 거예요. 실형으로. 근데 그것도 정말 합의를 잘하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합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머니 아니었을까요? 합의는 돈이죠. 돈이고, 간혹 가다가 피해자 중에 뭐 사과문을 자필로 몇 장 써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러면 그건 써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 플러스 알파가 돈인 거죠. 피의자의 어떤 재정 상태나 네. 이런 게 만약에 안 될 경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합의 조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합의금의 조정이? 네네. 네. 일단은 합의를 하는 상황이 대표적으로 징역이 예정돼 있는 범죄들 있잖아요. 합의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거죠. 근데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징역형만 나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강간 3년 이상, 강간으로 인정되면 3년 이상을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잃을 게 많다. 뭐 벌금으로만 돼 있는데 내가 벌금도 받으면 안 되는, 뭐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벌금도 맞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은 징역을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음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좀 세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실익이 있냐인데, 그럼 내가 감옥을 가도 된다. 그럼 합의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몸으로 때우겠다. 근데 그래도 그 뒤에 갔다 와서는 민사 소송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하죠.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왜 합의라는 과정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의를 아까 본다고 하는 거는 내가 유죄를, 이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전제하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간다면 어쨌든 내가 처벌을 받겠죠.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흔히 말해서 벌금형 이상이 나오겠죠. 벌금도 전과예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처음에 관문이 검사예요. 우리 공수장관 정말 대단하시네.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벌금, 약식 기소를 하든 구공판 기소를 하든, 구공판은 얘 감옥 보내주세요 하는 거고, 약식 기소는 얘 벌금형에 처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시고 내일 약식명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불기소거든요. 불기소가 꼭 뭐 무혐의로 막 증거 불충분으로 이렇게 뭐 혐의 없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소유예라는 게 있어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봤을 때 넌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한번 봐줄게 이거거든요. 잘못했지만 봐준다가 기소유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를 한다고 없어지는 죄들이 있어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모욕죄 대표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거, 비밀 침해, 업무상 비밀 누설, 뭐 사자 명예훼손, 뭐 근데 뭐 잘 없잖아요. 그래서 모욕 같은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반의사 불벌죄는 제일 흔한 게 폭행, 명예훼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그 죄가 아예 그냥 그 사건이 없어져 버려요. 경찰도 그냥 종결시켜 버려요. 근데 왜 합의를 보냐? 그런 죄가 아닌 경우들이 더 많아요. 이런 죄들은 그냥 보통 뭐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뭐 등등 재물손괴든 뭐 등등등 접할 수 있는 거, 상해라든지 아니면 뭐 뺑소니라든지 음주운전, 음주치상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의 죄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잘못은 한 거잖아 내가. 거기서 덜
덜 처벌받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아예 처벌받지 않는 기소유예를 노리기 위해서. 근데 기소유예도 안 나오는 상황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징역을 가야 돼. 강간을 하는 게 명확해요. 합의를 해도 징역 갈 수 있잖아요. 갈 수도 있어요. 강간을 해도. 그런 경우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 3년 받을 수 있는 거 합의 보면은 2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1억이든 뭐 5천이든 합의를 해. 내 감옥에서 1년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사회에서 1년을 더 일할 수 있는 거 빨리 복귀해서. 그런 것 때문에 다 합의를 하는 거죠. 검사 합의 안 한 거 확인되면은 넘어갔을 때 얘 합의도 안 하고 뭐 이랬어. 아무것도 안 왔다. 얘는 뭐냐 잘못했네. 반성의 기미도 없다. 없고. 네. 뭐 그러면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같은 2년이 나오는 범죄라고 하면 2년을 다 때릴 수도 있는 거고 판사가. 근데 좀 합의해오면 한 1년으로 봐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까지 합의 일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합의 같은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보통 합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노리거나 아니면 뭐 집행유예라든지 감형을 노리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궁금한 거 달아주시면 제가 내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느낌 좋은 변호사 느조 필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